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릴 질문은 제가, 오늘 이제 제가 꽃집 사장님 이제 계약이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그분이 이제 제가 유튜브를 이제 하시라고, 그리고 또 제 유튜브를 또 구독을 또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또 알람이 이렇게 뜨나 봐요. 또 오늘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라고 했는데, 자영업 사장님께서는 그 유튜브를 굳이 나랑은 안 맞는다. 혹은 시간이 없다. 그리고, 또 이제 깊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굳이 그런 거를 왜 노출을 유튜브에다가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일기장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보다 점점 성장하고 있는 저의 기록을 써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저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발견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뭐 그런 말들을 이제 했는데, 그냥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 그 빈티지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요 근래에 또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 예전에도 그런 걸 말씀하셨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이제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영업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조금 더 저보다 뾰족하게,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설득력이 있게. 일단, 일단 멍청이들은 유튜브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일단 엄청 성공한 사람은 유튜브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 멍청하지도 않고 너무 성공하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답변이었어요, 답변. 일단 답은 이렇게 가고, 근데 그 근거는 뭐냐라고 봤을 때 이런 거예요. 밑바닥에서 올라오려면 네. 1번 누가 나를 아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 밑바닥에서 음, 올라오는 게 다양한 길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남자잖아요. 여자를 잘 만나면 밑바닥에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 여자도 똑같아요. 남자를 잘 만나면 밑바닥, 이성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밑바닥에서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그 능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제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 네. 이성을 잘 만나는 건 꼭 내가 경제력이 좋아서 이성을 잘 만나는 건 아니에요. 예. 이성은 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근데 경제는 그렇지 않아요. 경제는 능력을 의미하라.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 돈을 계속 유지하는 억대 연봉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억대 연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과거에 내가 돈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오히려 마이너스 뭐 몇백만 원 이자를 갖고 있고 막 이렇게 힘든 삶을 보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앞에서 일단 그냥 경제가 문제는 그냥 능력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멍청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경제 IQ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능력에 대한 영역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제가 피세마에서 다룬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사이클이 있어요. 네. 자, 사이클이 첫 번째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내가 물을 팔겠다. 예. 내가 화장품을 팔겠다. 아니면 내가 뭐 AI 사업하겠다. 아니면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뭐 옷을 팔겠다. 내가 뭐 커피를 팔겠다. 어쨌든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 아이디어가 뭐 내가 자선 사업이든 뭐든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 1단계 아이디어 2단계 뭐냐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목받아야 돼. 그게 누가 나를 아냐? 여기서 이제 주목. 아이디어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얘기하려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피디님 한번 생각해봐요. 부동산이 되게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동산은 누군가한테 야 이거 구매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음,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또 주식이 네. 좋은 종목이 있어요. 이걸 사라고 하면 사람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건 왜 그러냐? 아이디어는 좋은데 나라는 사람이 그거를 다른 사람의
주목을 이끌 수 있을 만큼 그 현실 감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내가 자영업을 하거나 아이디어는 좋은데 내가 영업을 하거나 아이디어는 좋은데 내가 사업을 하거나 하면 돈을 말아먹는 이유가 아이디어는 좋은데 고객들의 주목, 고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주목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관심을 끌어내는 그 요소가 센스가 부족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마케팅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1단계 아이디어, 2단계 뭐냐면 주목을, 관심을 받아야 돼요. 예. 네, 그다음에 3단계가 뭐냐? 주목을 받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잠재 고객이 생겨요. 그게 고객이란 말이에요. 예, DB란 말이에요. 음, 그다음에 4단계가 뭐냐? DB가 생기면 그다음에 DB를 관리해요. 요게 네, 요 영역이 마케팅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 이 네, 마케팅 영역에서 제가 다른 영역은 얘기 안 할게요. 총 7단계가 있는데 요 4단계까지 딱 얘기해요. 아이디어, 관심 끄는 거, DB, DB 관리. 네, 총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요게 마케팅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케팅 네, 영역에서 일반 자영업자들이 유튜브를 안 해도 돼.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멍청한 애들은 안 해도 돼. 혹은 뭐 부자거나 너는 이미 성공했어 하면 안 해도 돼. 근데 요즘 사람들이 성공해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연예인도 성공했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성공했는데도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어떤 사람은 안 해요? 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선택권이 있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니까. 부자들 안 해도 네, 사람들 있어요. 이재용 회장 안 해요. 유튜브. 그잖아요. 네, 예. 근데 뭐 또 신세계 또 누구는 또 한대요. 또 유튜브를.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 기업 회장들도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는 그러면 안 해도 될까? 나는 그 안에 선택권이 있을까? 선택권이 있다고 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거는 음, 아주 교만한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는지 자기 이유를 모르겠대. 지금 피디님도 그 사람 만약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유 찾아줘? 내가? 아니, 자, 나는 하는 이유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자전거 탈 줄 알아요? 몰라요? 난 자전거 탈 네, 줄 알아. 근데 자전거 탈 줄 아는데 자전거 타는 원리를 나보고 설명하라고? 씨발, 난 못하겠는데? 음,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이게 좋아. 난 자전거 탈 줄 알아. 탈 줄 알아. 예? 근데 나보고 원리를 설명하라고? 타면 되지. 왜 내가 원리를 설명해? 원리 설명한다고 해도 뭐 자전거 타는 걸 복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리를 설명하는 그 자체를 내가 할 줄 모르는 거야. 특히 아, 어린이들은 자전거 탈 줄 알아도 어린이들은 원리를 설명을 못 해. 맞아? 그럼 물어볼게요. 송경인 PD님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대답해 줄 수 있어. 나는 이게 전문인이다. 거든. 근데 송영인 네. PD님 그 사람한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지금? PD님 이게 그래서 전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뭔가 전문적이게 설득력이 있게끔 제가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설득력이 없죠. 저는 하고 있는데, 알고는 그러니까 있는데, 이거를 설득력 있게, 아, 이 사람이, 아, 소리가 나게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거야. 내가 왜 너한테 설득해서까지 너를 유튜브를 시키는데 유튜브라고 하는 거는 온전히 그 사람이 이득이 돼요. 근데 내가 뭐 나한테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을 내가 왜 너한테 단순히 보험 가입했어 그요? 그 사람 그래서? 네. 네, 의뢰를 그럼 하셨어요. 네. 가입했으면 어느 정도까지 설득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서비스예요, 예를 들면. 근데 보험도 아, 가입하지도 않고 그냥 일반 사람한테 내가 설득하는 거에 있어서 어때요? 그냥 설득하면 공짜 조언은 예? 공짜 조언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름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내가 설득하려고 그 사람 에너지 써가지고 이 사람을 좋은 쪽으로 이끌려고 해. 그거는 명분이 돼. 근데 뭐 아, 보험도 나한테 가입 안 했고 아니면 계약도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왜 너한테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내가 왜 자전거 원리까지 공부해 가면서 너한테 그 원리를 공식을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포지셔닝이.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멍청하면 유튜브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부자들은 네, 옵션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네. 예, 유튜브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 멍청하다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음, 예. 근데 자기가 멍청하다는 걸 인정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건데 네, 멍청하다는 걸 맞아요. 일반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자기는 맞아요. 멍청하지 않다고 생각해. 유튜브 하는데 왜 멍청한? 그게 난 멍청하다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유튜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다른 사람 나한테 이유를 설명하길 기다리는 사람들. 씨발 내가 음, 왜 너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이해돼요? 내가 왜? 네, 예. 근데 내 수강생들은 나의 1대1 코칭 받는 사람 나한테 접근해서 나한테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 사람을 내 피가 쏟아내면서 어때? 그 사람을 설득할 거예요. 왜? 나는 목숨 걸고 그 사람을 어때요?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은 돈은 페이했어. 나의 서비스는 이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튜브를 이해하든 유튜브 공식을 이해하든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하든 안 이해하든 얘를 심지어 진짜 망치로 두드려 패더라도 얘를 유튜브를 시켜야 되는 게 내 의무와 내 책임이에요. 근데 음, 나한테 계약도 없고 나의 수강생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한테 내가 유튜브를 하라는 거를 내가 왜 설명해야 돼요? 이해돼요? 내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들은 어때요? 그래도 내 유튜브를 보면서 나의 잠재 고객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어때요? 음, 유튜브를 하라고 하는 거를 예전부터 설득해 온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의 완전 제자들만큼은 강력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강력함이 네,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아예 무시, 관심이 없는 단계란 말이에요. 음, 그 피디님 음, 입장에서 얘가 C급이나 B급이나 A급이나 이걸 봐야죠. 얘가 만약 A급이다 하면 피디님도 오해를 받더라도 상대방한테 유튜브를 무조건 할 수 있게끔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 대고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아, 네,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다시 돌아오면 아까 얘기했어요. 마케팅 요소라고. 누가 나를 아냐가 중요한데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관심 받아야 돼요. 고객들의 관심과 고객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DB가 되고 DB 관리가 돼요. 저는 DB 관리까지 다 뭐로 하고 있냐면 전 유튜브로 하고 있어요. 잠재 고객들이 내 유튜브를 본다고 생각해? 안 본다고 생각해? 난 본다고 생각해. 네, 그리고 끊임없이 날 1년, 2년, 3년,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지켜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0년 안에 이 사람들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제가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는 그게 신뢰가 최상급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근데 그 고객이 어떤 사람하고 내가 연결될지 몰라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아이스강을 알아요. 근데 이게 음, 뭐냐면 이게 큰 이득이에요. 장기 투자예요. 유튜브는. 오케이? 근데 단기 투자, 단기, 투기 이렇게 앞에서 보이는 이득은 몇 마디만 얘기해도 이게 계산이 돼요. 근데 음, 멍청이 머저리들은요. 장기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장기 투자 안 해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와닿지 않고 일단 알아들어도 내일이면 또 까먹어요.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를 또 원상복귀 돼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수강생들이 맞아요.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해라고 시켰는데 왜 저랑 헤어지거나 왜 밖- 밖에 나가 독립하고 어느 순간 유튜브를 안 하고 있을까? 왜냐면 다시 원상복구 되는 이유가 유튜브는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 뭔가 그게 있어요. 그 어떤 까탈가가 맞아요. 필요한 거예요. 콘텐츠가. 맞아요. 예, 맞아요. 듣고 쏟아내는 게 필요한데 먹튀했거나 뭐 독립해서 뭐 어쨌든 알아서 혼자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컨텐츠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때? 뭐가 없어요? 듣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음, 쏟아내는 것도 어때? 스스로 어때?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왜 저는 네, 저도 듣는 게 있고 쏟아내는 게 있어요. 저도 끊임없이 어때요? 개발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점프를 하는 거예요. 원래 댄스 네, 강사 직을 가지고 댄서의 직을 가지고 예술직에서 비즈니스직으로 가고 비즈니스직으로 왔을 때는 올해는 또 투자직으로 가고 투자직에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계속 어때요? 상위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또 저는 계속 그 네, 단계별로 지금 왔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네, 다시 네. 돌아오면 유튜브를 안 해야 되는 이유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어느 만큼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음, 표현을 완벽하게 난 방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장기 네, 투자에 그래도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전 지금 마케팅 얘기했지 유튜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아냐가 중요하고 DB 잠재 고객 그리고 잠재 고객을 관리하냐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유튜브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그 이 유튜브 하나가 내가 음, 인생 전반적으로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 정말 좋은 도구예요. 음, 유튜브를 통해서 재혼할 수도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새로운 어떤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유튜브라는 세상에 들어오면요, 재밌는데 내가 이걸 왜 설명해야 되는데? 이해돼요? 설명해야 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나는. 근데 수강생들은 책임 있죠. 그래서 내 수강생들은 그걸 얻다 보니까 그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왜 나누고 싶은데 그 사람은 어때? 나처럼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나눌 때 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피디님도 그렇죠. 이 얘기를 해야죠. 글쎄요. 유튜브 해야 될 이유가 나도 없다고 생각, 동의를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동의를 하고 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저의 멘토가, 제가 아는 대표는 유튜브를 안 한 사람을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음, 부자들 네,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있고 선택하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안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 중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 나는 어쨌든 유튜브를 안 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유튜브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리고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굳이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나는 이게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난 표현을 못 하겠다. 근데 그런 거 있지 음, 않냐고. 예. 왜 남녀 관계에서 섹스를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표현을 못 하는 경우에도 표현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냐? 이해돼요? 예. 네, 왜 여자는 네, 꼭 뭐 파마를 해야 되고 펌을 해야 되고 왜 여자는 꼭 브라자를 달아야 되고 왜 여자는 꼭뭐 향수를 뿌려야 되고 왜 여자는 꼭 이해돼요? 예. 네, 네, 그걸 우리가 다 설명하면서 꼭 가야 되겠냐? 어떤 거 그냥 하는 거 아니냐? 이해돼요? 근데 유튜브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어. 나는 그거를 어느 만큼 설명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설명해서 공짜잖아요. 그게 공짜 조언이잖아요. 아, 예, 공짜 예. 조언이기 때문에 함부로 설명해 주면 안 돼. 난 돈 받고 설명하는 게 나는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 공짜 조언은 아, 상대방도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공짜는 도움이 안 돼. 내가 지난번에 4단계를 얘기했잖아요. 예, 1단계는 예, 투자를 해야 돼. 그 사람 대가 지불을 해야 돼. 예, 벌벌 떨리는 돈을 써야 돼. 그 다음에 어때? 참석해야 돼. 깊이. 그 다음에 3단계 예, 어때요? 콜드콜 해야 돼. 유튜브를 해야 돼. 4단계가 유튜브인데 1단계도 안 한 사람한테 있잖아. 유튜브를 해라는 이유를 설득하는 게 과연 의미 음, 있을까? 저는 그걸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PCM 안에서도 제가 사람들한테 좀 더 청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티켓이 다 1,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 100만 네, 원짜리 티켓도 그냥 맞춰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해도 봐봐. 100만 원 내고 들어온 사람이랑 1,000만 원 내고 들어온 사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알죠. 네, 저는 네, 그래서 100만 원짜리 앞으로 내 인생에 100만 원짜리 파는 건 내 인생에 이제 앞으로 없을 거예요. 네. 저는 좀 오늘 뭔가를 그래도 수업을 배웠다고 해서 PCM에서 배웠던 그런 키워드를 막 갖다 대면서 좀 뭔가를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건 와닿지가 피디님이 않는 거예요. 착해서 피디님 착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표현은 해보세요. 근데 안 되는 거를 피디님이 깨닫게 될 거예요. 경험이 없는 것보다 경험이 있는 게 나으니까 항상 표현하고 항상 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핑계와 어떤 말 같지도 않는 비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대면서 하는지 피디님 그 세상을 대중을 보면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아마 알 거예요. 대중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뭐 자기가 돈 내고 막 교육에 컨설팅 받고 막 투자하고 저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막 미국도 가고 막 뭐 엄청나는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달라요. 그리고 나이 들면 또 배우는 것도 훨씬 더디고 그리고 자기만의 고정관념과 그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피디님이 체험하고 알아야 돼. 대중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단아들, 혁신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혁명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대중은 어떻게 생각이 참 달라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오늘 잠깐 조금 느꼈던 게 아까 대표님께서 딱 집어주셨는데 좀 교만하다? 되게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좀 느꼈거든요. 근데 어제도 MF 케어에서 이제 조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글을 잘 쓰는 방법에 관한 뭐 그런 걸 누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책은 읽으시냐고 여쭤봤더니 뭔가 책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글쓰기에 관한 책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게 더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게 뭐지? 저게 뭐라고? 되게 와닿지가 내가 이렇게 그 상황이 와닿지 않는 것처럼, 아,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 사장님 입장에서도 참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겠다. 네. 되게 이질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약간의 간접 경험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디님이 유튜브를 10개, 100개 찍는 거랑 누군가를 유튜브를 하나라도 찍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댄서와 댄스 강사의 그래서, 차이점이에요. 예. 피디님은 춤출 줄 알아, 이제는. 근데 피디님 댄스 강사라 해가지고 몸치를 춤추게 하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건 다른 직업이에요. 이해됐어요? 아, 네. 자, 어렵더라고요. 그런 장벽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유튜브를 시키고 콜리콜 시키는 게 진짜 어려워요. 나는 하고 나는 여기서 혜택을 얻고 이득을 얻지만 내가 누군가를 이걸 똑같이 시키는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제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복제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는데 나는 돈 버는데 나는 이런 어떤 혜택을 받는데 내 고객들한테 이걸 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고객들의 음, 만족도를 줄 수 있어요. 대화를 하고 들어주고 하는. 근데 그 사람을 나처럼 편하게 만들면서 그거를 찍어대면서 어쨌든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거 어나더 레벨. 근데 그거 피디님 지금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피디님이 안 하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사람을 통해서 롤플레이 시뮬레이션 해서 결국에는 피디님이 이걸 잘 해내잖아요. 그게 내 자녀들한테 가요. 아, 내 가족들한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고 가족들을 어떻게 하는 방식이 그 가족들을 피디님의 가족들을 피디님 자녀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거기서 배울 수 있어요. 왜?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으면 어떤 사람 잘 키울 것 같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잘 키울 수 있는 것 중에 근거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처럼 복제할 줄 알겠죠. 네. 그래서 자녀가 뭔가 밖에서 어려움을 겪고 할 때 그런 면에서 그 사람 자녀를 더 안티프레질하게만 만든다거나 그랜카돈도 자기 자녀한테 콜드콜을 가르쳐주고 콜드콜 직접 시키잖아요. 그런 영상을 많이 봤죠. 네, 그게 네, 네. 복제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업을 사가지고 기업을 키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부의 직원들, 세일즈맨들을 키울 줄 알기 때문에 복제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 네. 근데 그 세일즈맨 각자는 파워는 있었지만 그 세일즈맨들이 다른 사람을 키우는 건 그랜카도만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댄스 음, 강사가 그랜카도니.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어, 직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누구를 키우는 거 하고 내가 성공하는 거 이거 다른 게임이. 그래서 두 가지 다 하는 사람들이 내 자녀도 내 가족도 어떻게 방향을 이끌면서 걔네들까지 키울 수 있는 거. 거기까지 이제 손이 닿는 거죠. 좀 깊어지겠죠, 사람. 어,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아까 질문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대표님께서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믿음은 복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바보지혜가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나? 라는 좀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거는 대체 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도 가져야 되니까 바보지혜가 있어야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영역일까요? 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기적인 믿음이 있고 장기적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인 믿음은 계산이죠, 한마디로. 근데 장기적인 믿음은 계산의 영역이 아니에요. 계산이 안 돼요.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단기적인 건 계산이 돼요. 단기적인 건. 예, 단기적인 건. 근데 장기적인 건 누구도 예측을 못 해요. 계산이 안 돼. 그게 주식 시장이든 아니면 내가 새로 만난 남자든 이성관계든 내가 지금 이 회사로 갔을 때 내가 이 사람 밑에 가서 일할 때 내가 뭐 회사 이동, 라이동, 무슨 뭐 어쨌든 이동할 때 그게 과연 예,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장기적인 계산이 잘 안 돼요. 모두 다 단기적으로 뭔가 저렇게 하면은 될 것 같지라고는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근데 단기적으로 되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좀 와닿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뭐 오늘 마시고 죽자. 이것도 하나의 믿음인 것 같아. 오늘 마시고 죽자. 그래서 오늘은 어때? 최대한 내 감정을 어때? 진심으로 상대방한테 얘기하면서 어때?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단기적인 믿음인 거예요. 단기적인 믿음을 내가 고백해. 근데 장기적인 믿음을 갔을 때 어때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서 말했던 거를 지켜요? 안 지키죠. 술 까먹거나. 마시면서 그때는 진심이라니까? 근데 술 마시면서 말했던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술로 영업하는 사람 난 성공한 사람 못 봤어요. 술로 영업하는 사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제일 포지션이 커야 되는 건 장기적인 믿음이에요. 단기적인 믿음보다는 그거는 감정이고 진짜 장기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잘 믿어요. 근데 사람을 믿으면 두 가지가 네. 생겨요. 하나는 배신받거나, 음, 네. 하나는 믿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만큼 신뢰가 어때요? 돌아와요. 네. 배신이거나 신뢰거나. 네. 네. 내가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상대방 그거 알아요. 네.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좋아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 그게 뭐냐면 현실에서 10명이면 거의 10명은 믿으면 안 되는 걸로 현실에서 나타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현실을 내가 겪으면 내 마음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이제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경험이 생겨요. 그죠?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또. 아,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을 안 믿으면 결국에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음, 예. 그 현실적인 경험 때문에. 그리고 사람 믿으면 어때요? 그래도 손해예요. 왜? 배신당하니까. 뜯기니까. 이해돼요? 네. 칼꽃 당하니까. 근데 네. 사람 또 안 믿으면 어때요? 또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손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맞아요? 아, 네. 그죠? 네, 근데 맞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네. 때는 둘 다 손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손해인데 어떤 게
더 큰 손해인지 나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 알려면 장기적으로 이 게임을 해가야 돼. 사람을 믿는 거, 믿지 않는 거, 이 차이에 대해 이 게임을 장기적으로 해가야 돼. 해내야 돼요. 예. 음,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상처를 줬다 하면, 예, 나는 믿음 체계가 무너져요. 그죠?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네. 여자들은 진짜 한 번 만났던 남자가 잘못돼가지고 남자를 안 믿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거는 남자도 똑같아요. 그년이 어떻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영원히 여자에 대해서 그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여자도 똑같고, 그죠? 네. 근데 네. 누구만 손해일까? 그 사람만 손해. 왜? 경험을 못 해봐. 세상에는 그냥 대부분 개새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 근데 그 개새끼들을 믿어야 될까, 믿지 말아야 될까? 이 게임이 아닌데, 음, 자꾸 어때요? 믿어야 될까, 믿지 말아야 될까? 그리고 안 믿겠다, 믿는다. 너는 믿을게. 오빠, 나 오늘 네. 오빠를 믿을게 하는데 그 오빠가 쌍놈이 또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믿어야 될까, 믿지 어, 말아야 될까?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네. 네. 선택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득이 된다. 예.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데 꼭 이득이 돼서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 이렇게 선택하는 게 덜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믿음 체계가 있어요. 근데 이런 믿음 체계가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경험을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그 경험을 안 하기 위해서 뚝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손해들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 이해돼요? 네. 네. 저는 먹튀를 주기적으로 당하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당할 거예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작은 손해예요, 작은 손해. 근데 네. 주기적으로 당하면서도 왜 이 직업을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죽이면서 주기적으로 당하는 게 아예 내가 먹튀가 없이 이 직업을 떠나서 먹튀가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당하는 게 난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사람들은 믿음이.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대부분 못 해요. 왜 못하냐?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 예. 그렇죠. 자기는 누군가 나쁘면 그 사람이 나쁘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망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뭐 안 됐다라고. 그 전 와이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전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내 아이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경험에 대해서 고착된단 말이에요. 고착된 네. 마인드로 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네. 경우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저는 아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제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래서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장기 플랜에 있어서는 손해를 안 보는 게 없으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진짜 이득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진짜 이득되는 거를 내가 말을 해줘도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아, 얘기하는데 믿음이 복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이게 말로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 표현을 해놨다는 건 나도 이걸 최대한 복제하려고 계속 복제가 실패된다. 믿음은 복제가 안 돼요. 기술은 복제돼도 믿음이 잘 복제 안 돼. 그 사람의 기질인데 그거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고착된 생각으로 하는데 저 실제로 그런 이성을 만나봤어요. 근데 설득이 안 돼요. 예. 늘 이기적이고 늘 감정 기복이 심하고 늘 이상해요. 예. 그리고 계산이 너무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성을 만나보면요.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런 여자들은요, 애 낳고 살잖아요. 그냥 내 인생만 피곤해져요. 예. 근데 어떤 진짜 괜찮은 이성을 만나면 변화해요.
그러니까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발전하려고 하는 기질. 예. 그게 딱 차이가 뭐냐면 안에 쏙 깊은 곳에 하나는 마이너스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네.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라고 하는 건 늘 낙관적이에요. 예. 마이너스가 있는 사람은 항상 거기에 고착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거나 큰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그걸 진심으로 바보처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음, 예. 근데 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몇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신승아 PD님 같은 경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옆에서 막 얘기해도 자기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는 스타일이고, 호구처럼 당해보면서 어때요? 그걸 당하고도 또 그 작은 손해를 계속 가져가는데, 우리는 그 작은 손해를 볼 때마다 자꾸 뭔가 오오 말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작은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부자인 거예요. 신승 같은 PD님은. 이해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어때요? 작은 손해 1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손해 봐야 된다는 거를 내가 설득해 주려고 하면 이론은 알고 아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상적인 마인드는 들어오는데 그거를 내 육체, 내 피와 살로 만드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물과 기름이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네. 아, 와, 이게 되게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대표님. 이걸 또 이렇게까지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와, 나 지금 제가 다, 표현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방금. 이거를 제가 사실, 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기, 장기로 나뉘고, 계산적이지 않은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솔직히 제가 예상했던 너무 단순하게만 좀 생각을 했어요. 믿음은 그냥 진짜 바보 같아야 되나? 약간 진짜 낙관주의자여야만 되나? 라는 거기까지만 생각했는데, 어, 이거 좀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있잖아요. 그 정말 정말 내가 잘 살고 싶으면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혹은 믿음이 있는 자랑 함께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해요. 내가 태어나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믿음 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내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니다. 저 아이스가 지금 저걸 얘기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음, 사람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 복이 따라와요. 예.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일 좋겠죠. 그러면 네, 믿음 있는 사람은 일단 비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보 같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진짜 있다라고 하는 건 장기적으로 시간 안에 드러나요. 뽀록이 나요. 믿음이 있다는 건 시간 안에 뽀록이 나요. 믿음이 없다는 것도 시간 안에 뽀록이 나요. 믿음 있는 음,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존경을 받아요. 박수를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실력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와요. 믿음이 이렇게 큰 만큼 실력도 따라와요. 예. 근데 음,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되냐면 바보 같고 호구는 같은데 실력이 늘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 호구인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 예. 믿음 있는 사람은 호구 기질처럼 보이지만 실력도 바탕을 따라줘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차이를 꼭 아셔야 돼.
아, 그냥 내가 호구고 내가 바보처럼 그냥 이러면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술이 나중에 따라와요. 왜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장소와 나이와 상황과 여기에서 끊임없이 꺼내서 쓰고 계속 시험 받아야 돼요. 계속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듯이 계속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오는 깨달음과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과 믿음은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누군가 봤을 때 얘는 착하고 얘는 좀 호구 같고 막 누구나 다 좋아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얘는 만약에 늘 돈 없고 경제가 부족하고 막 늘 힘든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바보예요. 호구예요, 호구. 이해됐어요? 호구들은 특징이 뭐냐면 위기와 어떤 상황과 이런 어떤 그런 어떤 타이밍과 나이 들면서 그 전문직에 있어서 용기를 꺼내야 될 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결정을.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호구처럼 보이고 그런데 점점점 가난해져요. 예. 기술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예. 그게 딱 뭐라고 그게 그 차이가 호구와 믿음 있는 자의 차이가 딱 거기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능력이 생겨도 그걸 유지하는 힘이 있어요. 예. 음, 왜냐면 인생 결국 보면 돈도 아니고 예? 네, 부도 아니고 건강 모르겠어요. 건강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건강 안에서도 뾰족하게 따진다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봐봐, 건강이 안 좋아요. 이제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순신 장군처럼 예를 들면 죽으려고 하면 살면 살려고 하면 죽는다 막. 예? 그러니까 그 영웅들은 믿음 앞에서 죽어도 품위 있게 죽어요. 건강이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어때요? 믿음과 품위가 있어요. 이해돼요? 예. 그래서 인생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결국 에너지예요. 이런 에너지.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믿음에 대한 에너지예요. 예, 예. 예. 그래서 돈, 와, 뭐, 다른 명예, 무슨 권력, 이런 아니 그게 있어봐도 예, 제일 중요한 거 사실 품이고 제일 중요한 거 에너지란 말이에요. 왜냐면 마지막은 뒤지게 생겼는데 그때 제일 요구하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죽게 어, 생겨도 믿음이 있으면요. 제가 이번에 딱 그랬어요. 농약 먹고 제가 농약 먹은 건 아니지만 농약에 노출된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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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야채를 스무디를 먹고 이런 막 한 시간마다 계속 깨면서 또 다시 자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아 이러다가 이제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치매라든가 뭐 파킨슨병 이런 병이 오겠구나 했을 때 딱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거기에서 발휘하더라고요. 나는 돈도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심지어 옆에 와이프가 아니 나를 네. 못 도와줘요. 우리 부모님 못 도와줘요. 나의 수강생 못 도와줘요. 어느 누구도 나를 못 도와주는 그냥 나 혼자에 대한 그 독립적인 마치 감옥에도 가면은 그 독립적인 공간에 나 혼자만 예, 예, 있도 없고 그런 어떤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네. 공간 혼자서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어떤 그냥 한 생명체 같았던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근데 그때 가장 아,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믿음밖에 없어요. 내 아, 돈, 권력, 무슨 부동산, 주식 다 필요 없고 딱 뭐가 필요했냐면 믿음이었어요. 예.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리고 이 상황을 이겨 못 냈을 때 내 최악의 시나리오는 죽음인데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설계할까? 어. 음,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끝까지 그래도 책임지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나 스스로 생을 마감할까? 별의별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나의 어떤 기존의 그 품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어, 평일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음,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이제 딱 이런 상황에서.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아니면 내 감정에 지배당해요. 나 왜 이렇게 됐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됐지? 나 이제 37살, 38살밖에 안 됐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억울해하고 이게 누구 탓이야? 내 수강생, 나한테 쓸데없이 그런 어떤 미국 그 뭐 어떤 박사님들 나 소개해줘 가지고 뭐 콜레스테롤 때문에 어? 얘 때문이라고 얘 때문에 막 인생이 그랬다고 막 얘를 막 어떻게 엄청 분노에 차 올라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또 네. 옆에 사람 탓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무디 막 열심히 갈아준 와이프를 탓할 수 있어요. 어? 음, 왜 그걸 그렇게 어, 막 중간에 내가 안 네,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열심히 갈아주고 다 당신 때문이라고 이해돼요? 감정이 네, 네, 벅차 오르면 그냥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되면. 왜 네, 어차피 뒤지게 생겼는데 뭐 온 음, 세상이 다 원망스럽고 분노 차오르고 그냥 이성이 없어요. 이제 네, 죽게 네, 생겼으면. 에? 왜 나한테 네, 진짜 잃을 게 없잖아. 이제 나 지금 거의 죽어가는데. 네. 근데 믿음 하나가 마음의 평온, 그리고 믿음 하나가 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이성에 대한 부분의 밸런스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더라고. 그 인생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부터 구하려고 할 거예요, 사람. 음, 예. 근데 이거를 아, 뭐 내가 어떻게 어떻게 복제해 주겠어요? 이거 내 경험에서 얘기하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 내가 뭐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 와닿겠어요?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믿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믿음이, 아, 저는 이 믿음 안에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네요. 용기도 들어가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품위, 에너지, 뭐 이런 다양한 요소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도 사실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네. 100%예요. 그래서, 피디님. 제가 항상 제 수강생들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걸 주셨다. 이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네,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나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아담의 뭐 갈피뼈로 뭐 이렇게 네, 여자가 네, 만들어졌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여자들도 포지션이 좋은 거예요. 왜? 이 세상 인류에 한 명이 나왔을 때 그 한 명의 뭐가 돼요? 동반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명이 왕이라고 했을 때 여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왕에 대한 포지션은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노예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 포지션이 제대로 여왕이라고 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나한테 모든 주권과 이런 어떤 자유와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고 다 주셨다면 그리고 용기와 그런 어떤 기질을 다 주셨다는 그 믿음이 하나 진짜 나한테 완전 꽂혔다면 내가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스승이 되고 멘토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그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어때요? 밖에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속고 계속 거짓말 당하고 거짓말에 속아 네, 넘어가고 가짜를 못 진짜를 못 알아보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계속 헷갈리고 오늘은 가짜일 수도 있고 내일 진짜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 믿음하고 딱 연결돼 있어요. 아주 절대적으로 첫 단추가 딱 믿음하고 연결됐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 포지션을 그렇게 세팅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네, 진짜 여성의 특징상 이제 또 결혼을 하고 경단녀가 되고 또 밖에 나가서 다른 여성들 또 어떻게 살고 하는 걸 보면 한국의 대부분 여성들 되게 나약한 모습으로 많이 홍보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그게 또 대중이 되고 그게 또 하나의 네, 인- 의식하는 어떤 그런 어떤 문화 체계가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약할 때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약해 빠지고 싶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뭐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 다 울고 불고 그 이성을 네, 네. 홍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깝긴 하죠.
근데 네. 그거는 뭐냐면 믿음이 없을 때는 대중을 따라가요. 그렇게. 대중이라고 하는 건 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믿음이 딱 있고 내 포지션을 딱 세팅하면 나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철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 있으면 기술이 올라온다고. 근데 이거는 100% 시간이 필요해. 이건 장기 투자야, 장기 투자. 근데 믿음이 없이 단타로 그냥 돈 조금 조금씩 벌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무너져요. 그래서 믿음을 쌓아가면서 이 믿음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어때? 네,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을 좀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너무 생각보다 어려워요.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깊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도통 그거를 잘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오늘 그래도 교육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들으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 이 믿음이 결국 제가 생각했던 그 믿음이 아니구나. 좀 되게 통합적이다라는 걸 오늘 조금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마지막 질문은요. 사실 제가 대표님 책을 보다가 이게 아마 대부분의 저희 그 PD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소통 기술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빨, 이런 것들, 심리, 이런 거를 대표님처럼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되게 간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대표님 쓰신 책에 보니까 이제 워런 버핏이 인생에서 꼭 익혀야 할 기술이 소통 기술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거기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근데 그 많은 기술들 중에서 왜 소통 기술을 말했을까라고 이제 물음표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설득을 해서 내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알았어요. 남의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걸 제가 영업을 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PC방에 딱 들어왔을 때에도, 와, 이거는 아까 아이스간 대표님의 교육은 나도 나지만, 와, 진짜 이거 우리 아이들이 받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학교 교과목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정작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정말 이 소통 기술인데. 근데 대표님께서 그 예전에 다단계 하실 때 7년 동안 수입이 없으신 적이 있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소통 기술이 있으셨었나요? 아니면 이게 그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쌓이고 쌓여서 복리 효과로 이게 얻어지신 건지, 이 소통 기술이 어떻게 대표님만의 그런 스킬이 되어 갔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도 소통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다른 사람은 어, 저 봤을 때 뭐 소통 기술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 지금도 제가 소통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뭐 무슨 말이냐면 소통 기술을 평생 배워야 돼요. 내가 소통 기술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글쎄요. 내가 알고 있는 소통의 기술은 이 세상에 내가 배워야 되는 그 기술의 일부지 내가 뭐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 알지 나도 모르겠어요. 실제 소통 기술 어디까지 포함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소통 기술이 맞아요. 그렇지만 수입이 없었을 때나 돈이 될 때나 늘 그런 것 같아요. 소통 기술이라고 하는 건 어, 물론 정해진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예. 근데 그 진정성이 때로는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요.
단순히 내가 음, 진정성 있는 남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진정성에다가 묻히고 뭘 필요하러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음, 때로는요, 소통 기술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건 그건 거예요. 진정성에 묻히고 하는 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진정성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묻히고 하다 보니까 때론 진정성을 안 배우고 자꾸 이 묻혔던 것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무너져요. 진정성 플러스 이런 게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플러스 붙는 거 평생 그 플러스가 뭐가 붙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야 돼요. 평생 배워야 돼. 그 플러스가 뭐가 붙어야 되는지. 진정성 위에 뭐가 더 붙어야 되는지 평생 배워야 돼. 음, 그게 소통 기술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소통 기술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음, 그렇다고 해서 소통 기술을 내가 못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게임이라고 하는 건 인과관계, 사람으로부터 자꾸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통 기술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자꾸 인식하고 깨닫고 재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음, 잘하는 걸 찾아내고 하는 거를 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소통 네, 기술은 단순히 책에서 내가 보고 멘트를 보고 내가 스크립트를 달달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진정성이 아니잖아요. 그건 기술이잖아요. 아, 봐봐. 진정성 위에다 이걸 붙이고 이걸 붙여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것도 배우잖아요.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소통 기술을 근데 꼭 배워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소통 기술을 안 배우면 짐승처럼 살 수 있다고. 짐승처럼 살고 싶으면 배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소통 기술을 배우는 사람일수록 깊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워런 바페처럼 겸손해요. 워런 바페는 자기가 소통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소통 기술에 대한 세미나에 계속 돈을 내고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랜 카돈도 소통 기술을 계속 배우려고 끊임없이 목사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그 목사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그랜 카돈 종교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 프로그램에서 네, 또 배우고 있어요. 예. 뭐 결혼에 대해서 소통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카테고리별로 또 나눠져요. 그럼 봐봐요. 부자들도 배우는데 제가 뭐 뭘 안다고 소통 기술을 나 이런 거 아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지금도 소통 기술 내가 과연 얼마나 알까 스스로 예, 실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한테서 배울까를 보면 단순히 소통 기술이라기보다는 소통 기술의 일부에 걸려들어서 저한테서 배운다고 생각해요. 소통 기술의 일부.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 제 자신감 때문에 저랑 연결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특이의 그 트렌드에 맞아가지고 나도 콜드콜 배워가지고 어, 교육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딱 말을 할 때 그 신선함과 그리고 말 그대로 진정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진정성도 어떤 진정성인지 모르겠지만 그 진정성을 느꼈기 때문에 문의가 오고 소통한단 말이에요. 아, 교육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소통 기술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소통 기술 때문에 저랑 연결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소통 아, 기술의 일부를 가지고 저하고 연결된 거죠. 피디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 이해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네네, 소통 기술에 대한 어떤 그 범위가 되게 넓은 거잖아요. 예. 어, 소통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일단 자기 앞에 말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저보고 과거에도 표현을 이렇게 잘했냐? 사실 아까 그 질문이 이거잖아요. 네, 네, 과거에도 어, 난 과거에도 표현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전 지금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 진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 스크립트가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지금도 봐봐요. 내가 표현을 하는데 내가 한국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표현을 할 때 내가 마치 본 그림을 표현하는데
단순히 한국어로 표현한데 한국말이 좀 서툴면서도 어때요? 그 표현이 되면서 어때요? 사람 동물적인 직감으로 어때요? 이 사람의 진정성, 이 사람이 진짜 뭘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컨텐츠를 계속 소비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 이것도 조금 좀 어려운 게 진정성이라 하면 저는 되게 대표님이 남과 다른 게 되게 투명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그거를 근데 남들은 사실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해파리처럼 이렇게 투명하기까지가. 근데 저는 그게 또 대표님의 진정성으로 보여지기도 했거든요. 음, 그 투명함이. 음, 또 사람마다 보는 또 그게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의 입장에 있어서는 좀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오히려 투명한 그 진정성이 오히려 더 신뢰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고, 음. 네. 그래서, 그 진정성이라 하는 것이, 이거는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피디님들 중에서도 그러실 것 같고, 저는 네. 소통,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전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치면 누군가를 가르칠 때 내가 제일 많이 배워요. 이거는 거의 요즘 사람들은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예.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 가르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가르치냐. 음, 다들 아는 걸 가르치냐 아니면 미묘한 차이를 가르치냐 이 차이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해라고 하죠. 예.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해라고 했을 때는 달라요. 그 미묘한 차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방향성이 달라요. 소통 기술이라고 하는 건 그 미묘한 차이를 표현해내는 힘이고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PCM에서 다뤘잖아요. 짜내기라고. 네. 네. 그 짜내기에는 매력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짜내기에 있어서는 방금 피디님 얘기한 것처럼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짜내기를 위해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시점, 관점 이런 것들을 녹여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정체성으로 계속 나를 포지셔닝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미묘한 차이를 끊임없이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의 원고가 되고 그 사람의 생명이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이 되고 정신이 되는 거죠. 근데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는 선생님들은 오히려 짜내기를 못해요. 네.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교수들 다 보면요. 짜내기를 안 해요. 교수들의 강의가 얼마나 지루한지 알아요? 아, 네네. 네. 교수들의 강의는 아마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수들의 강의. 아, 네. 네. 교수들의 강의는 지루해서 못 살아요. 그거 뭐냐면 짜내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데 심장이 두근거리지도 않고 그걸 배우는데 그 미묘한 차이로 내 전율을 돌 만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학교 그런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그거밖에 할 수 없냐? 짜내기를 하려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미묘한 차이를 보완하고 해내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교수직을 짤 교수직에 해고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어요. 그 안에는. 음, 예. 네. 그래서 짜내기를 일반 사람들이 못하는 그 직업 특징상 잃을 게 많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짜내기를 못해요. 그래서 소통 능력을 높이는데 제가 지금 일부러 얘기했어요. 진정성 플러스 짜내기, 짜내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거는 뭐 전문성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막 한데 그래서 참 다양하게 우리가 소통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예. 음,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내 앞에 말도 못한 사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에 소통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나? 내 스스로가 누구한테 나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뭔 것 같아요?
나만큼 말을 할 수 있게끔 나만큼 막 용기 내서 그 미묘한 차이를 막 드러내고 막 투명하게 까고 막 하는 거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못 가르쳐 줘요. 왜 이 사람은 내가 10단계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지금 1단계 와야 되는데 10단계를 1단계 어떻게 가르쳐요? 그럼 1단계 음, 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뭐냐면 내 입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하게 만드는 것도 1단계 들어오고 2단계 들어오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어, 하다 보면 어때요? 학교 선생님들이랑 교수들처럼 어때요? 유튜브는 하고 있는데 짜내기를 안 하잖아요. 그 사람 늘 1단계, 2단계에 머물 거예요. 그래서 제 수강생들 중에서 유튜브는 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머물다가 나중에 안 하거나. 그럼 그건 또 소통 능력을 어때요? 그, 개발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어, 어떻게 보면 대중이 좋아하는 그 점잖은 그 위치에서 대중이 좋아하는 소리를 말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왜냐면 그쵸. 내가 짜내려고 가르치는 하지 않는 것 사람들 같아요. 대부분 대중의 심리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피디님도 늘 대중한테 막 유혹당하고 하지 않아요? 네, 네, 봐봐요. 피디님도 3년씩 막 PCM을 막 그래도 접촉한 지 3년씩 됐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중간에 뭐 이탈했지만 지금 다시 돌아와서 거의 뭐 그래도 1년 거의 6개월 6개월 넘지 않았어요? 6개월을? 12월에 1년 이제 7개월 다시 그러니까 돌아온 지, 돌아온 지 1년 7개월이에요? 벌써?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피디님도 심지어 저도 때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그 정도로 내가 이번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좀 다양한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 유혹이 넘어갈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예. 근데 네, 넘어가서 네, 못 네. 돌아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중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AI하고 경쟁하게 된다고. AI하고 경쟁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중의 어떤 저도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아. 제가 지난번에 조하연 대표님하고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갑자기 내가 깨달음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런 어떤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그룹에 갔을 때 뭐 이런 통합 세미나를 했을 때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네. 그 아, 네, 사회를 딱 봤는데 사회를 봤을 때 그때 오프닝에 제가 호주에서 금방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오프닝에 예전에 춤을 췄던 그 댄스 음악을 그 지드래곤 음악을 원 오브 카인드 그 네, 거기에 대한 안무를 맞춰가지고 추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또 나이 보통 네트워크마케팅 한국에는 나이 드신 분들 되게 많아요. 예. 네, 호주에는 다 젊은 사람인데 한국에는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 젊은 사람들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이 잘 안 돼. 늘 5조 밑에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5조인데 지금도 5조 시장이더라고요. 다단계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 음, 그게 뭐였냐면 대중이에요. 대중은요. 음, 대중은 내가 대중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하면 대중이 나를 좋아해요. 난 그걸 경험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는 아, 나이 드신 분들한테만 먹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애들한테도 먹혀요. 케이팝이. 그쵸. 근데 그거 알아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이제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는 기술이 생기고 깊어지다 보면요. 네, 대중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음, 근데 초반에 내가 사회도 보고 사람들을 웃기고 막 이제 춤도 추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또 호주에서 온 지 얼마 네, 안 되다 보니까 한국말은 서툴지만 어쨌든 그 매력과 에너지가 있었겠죠. 예, 또 그 흐름을 좀 약간 바꿔놓는 그 주도 역할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좀 깊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음,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트러블. 그룹하고 트러블, 뭐 위에 뭐 이런 직급자라든가 이런 리더라고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중과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대표님. 대중하고 멀어지는. 그러니까 두 가지 경험을 난 다 해본 거예요. 하나는 대중한테 인기 있었던 그 아이스강과 이제는 비즈니스를 깊어지다 보니까 왜 내가 따르는 멘토들은 다 미국에 있잖아요. 예, 미국 꼭대기. 그런 사람들 그 따르다 보니까 나는 아직 그 정도 돈을 못 벌고 있지만 심지어 여기 있는 애들보다 못 벌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다단계 하는 애들보다도 못 벌어. 예.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어떤 정신은 가장 부자들 거를 가져오는데 얘네들은 나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말로는 음,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네, 믿어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어때요?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나 자신도 네, 갈등, 내가 이 사람을 또 설득하고 심지어 내가 또 실적이 생겨도 그 실적을 인정을 또 음,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어, 그거는 너의 팀이 특별해서 그렇다. 그건 너의 배경이 특별해서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생각하면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이별해야 될 때 이별을 해야 돼요. 예. 난 지금도 그 음, 사람들하고 어울렸으면 난 지금의 아이스강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별을 할 때 사람이 제일 고통스럽고 아파요. 예. 그리고 네, 그 이별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용기가 있어야 돼. 길게 보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하고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별하고 제거죠. 어떻게 보면 해고하는 거예요. 예. 네, 해고하고 해고하다 보면 어때요? 나는 점점 뭐 어떻게 되냐면 소수가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봐봐요. 대중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소수. 네, 대중을 고객으로 삼았을 때랑 소수를 고객으로 난 지금은 뭐예요? 내가 대중이 아니에요. 지금은 네, 난 네, 소수의 고객이에요. 이해돼요? 예. 맞아요. 네, 댄스는 뭐예요? 댄스는 대중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뭘 먹고 살아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아요. 대중의, 근데 저는 뭘 먹고 살아요? 소수의 깊이를 먹고 살아요. 이해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양 대표님하고 얘기했어요. 야,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다 보니까 음,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인간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고 대중의 고객들을 섬겼던 사람들은 절대 소수의 고객을 섬겼을 때 그 짜릿한 그 깊이와 그 맛을 모르겠구나. 얘네는 절대 이거를 공감할 수 없겠구나. 나이 들면 들수록 대중의 인기와 대중을 계속 상대로 고객을 했던 사람들은 절대 이 소수의 고객으로 내가 얻었던 품위와 이런 돈과 자유와 권리 이런 것들을 얘네는 절대 공감할 수 없겠구나. 그걸 딱 얘기했더니 음, 와우 모먼트가 나온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송영 PD님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밖에 나갔을 때 지금은 대중의 고객을 상대하고 있는지 저처럼 제 PCM 고객을 보면 저처럼 소수의 고객을 네네, 상대하고 있는지. 소수의 고객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깊이예요, 깊이. 대중의 고객을 필요로 하는 건 뭔지 알아요? 우통 까고 웃기거나 네네네네네네 아니면 춤을 잘 춘다거나 아니면 아, 예, 이해돼요? 예, 이게 뭐냐면 대중의 고객을 상대하는 이 타겟층 고객들이에요. 나도 이런 고객이었어요, 원래. 이런 고객이 대부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변하다 보니까 소수의 고객 가지고도 대중의 고객보다 훨씬 더 나은 고객을 섬기면서 그리고 이쪽에는 사람을 많이 섬기고 많이 피곤함을 많이 관리해야 되는데 소수의 고객 몇 안 되는 자산가들만 관리를 해도 아예 인생 자체가 달라지더라고. 이해돼요? 아,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제가 지금 경험하는 거를 경험 못하고 어떤 사람을 계속 경험해요? 대중의 고객을 관리하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제 메시지와 맞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방향성이 안 저한테서 맞, 그래서 사람 저한테서 배우려고 하는 거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도 어떻게 보면 아이스강처럼 대중의 고객을 섬기다가 나중에 소수의 고객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바벨 전략이죠. 음, 이동을 못 해요, 대부분. 이동을 아, 하려고 와서 배우려고는 하는데
그 가치 투자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향하고 PCM 방향하고 안 맞으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제? 왜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우리 방향하고 다르게 할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대중의 고객만 섬기려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의 방향이에요. 아이스강은 어디로 이끌려고 해요? 너 소수의 고객을 이끌고 소수의 고객을 얻을 정도로 네가 깊어져야만이 네 인생 전체가 바뀌어진다. 나는 이 주의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대중의 고객을 하려면 연예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다가 나락간 연예인들 얼마나 많아요. 그쵸. 대중의 사랑을 받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연예인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댄스로 해봤지만 그 정도는 연예인들하고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이해돼요? 1%도 안 된다고 저는. 저의 어떤 대중의 사랑을. 이해돼요? 연예인들 훨씬 더 네. 크겠죠. 그럼 차라리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거나 음, 아니면 저처럼 지금처럼 소수의 고객으로도 어때요? 예. 소수의 고객을 깊게 이 사람 진짜 원하는 거 그거잖아요. 제 고객이 원하는 것도 그 깊이고 그리고 그 고객도 나중에 자기 고객이 아이스강처럼 이런 좋은 고객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 사람 다 원하는 거 이거예요. 음, 근데 대부분 사람 어디에 있어요? 정규 분포 곡선 대충. 그 중간에 대부분 사람들 그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쵸. 느낌은 어느 느낌이에요? 대중의 느낌이에요. 아이스강처럼 이다나처럼 고객을 섬기는 거를 주변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까 내 설득력이 어때요? 그만큼 약한 거예요. 왜? 대중이 더 센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왜? 대중이 더 많이 홍보됐으니까. 근데 아이스강은 어때요? 이런 이단아는 홍보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건 나만 알아. 나만 자전거 탈 줄 알고 그 원리를 나만 아는데 원리를 내가 설명 못 할 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님도 이거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명이 어려워요. 이 소수를 섬기는 거에 대한 경험을 내가 어떻게 했고 이게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그냥 나는 그쪽으로 묵묵히 내가 했던 거를 그대로 이끌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4단계를 얘기한 거죠. 어, 재밌어요? 투자하고. 이제 와닿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내가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걸 나는 알잖아요. 아, 난 댄스 막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좋아하고 아, 아이스가 에너지 넘치다고 사회 볼 때마다 사람들 왜 날 이렇게 웃기냐고 막 그때 그 막 낭만하고 막 천지 막 이렇게 순수하고 막 이런 사람하고 느낌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내가 어렵잖아요, 사람들. 어렵고 험스럽고. 무섭고. 네. 근데 나한테는 이 두 가지 면을 내가 다 경험했는데 내 전문직에서는 나는 이 이단아가 더 좋더라고요. 근데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를 복제해 주는 게 이거는 뭐냐면 한순간에 안 돼요. 기질이 안 된 사람 여기 못 와요. 근데 가치 투자를 음,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사실 이단아였네.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다 똘끼 있어서 찾아온다고 생각해. 그 사람도 내면에 아이스강 같이 뭔가 나도 저렇게 뭔가 이게 담고 싶은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걸 반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지. 일반 또 대중들은 또 안 찾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제 맛을 들었던 사람들 대중으로 다시 가라 하면 다시 돌아와요. 겉으로는 좀 요즘에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안 돼요. 왜 그러냐? 대중이라고 하는 건 무리로 쭉 가다가 단기적으로는 그 맛이 있어요. 그 어떤 스릴, 어떤 그 뭐라고 하지? 그 중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단타에 대한 음, 중독성.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함을 어디서 풀겠어요? 또 엉뚱한 걸 푸는 거예요. 가치 투자하고 장기 투자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거북이처럼 이렇게 쌓아가려고 할 생각 안 하고 맨날 토끼처럼 점프하려고 하는. 이 차이가 되게 중요한데 이걸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근데 사람들 대중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 와닿을 수 있지만 이 소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 나도 설명하기 힘들고 이거는 누가 이게 홍보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소수, 이 이단화에 대한 이 부분들이 홍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혼자서 홍보가 있어요. 내가 홍보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내 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담고 아, 싶어 하고 예. 이래요? 그죠. 그냥 대표님과 얘기하면 뭔가 그냥 뭐랄까요. 되게 어려운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냥 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님 자체가 그냥 진정성이 느껴지신다는 게 그냥 느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투명하게 다 이렇게 속내를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대표님이 또 그걸 또 잘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대안도 되게 깨끗하게, 가볍게, 그렇게 명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담고 싶어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다 소통 기술의 일원이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늘 또 이제 또 여기까지 왔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하려면 상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되겠구나. 열심히 계속 배워야 되겠다. 네, 배우면 끝이 없다라는 걸 좀 오늘 느꼈던 것 같아요, 대표님. 배우면 끝이 네, 없죠.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